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도 1부에 저희가 하지 못했던 질문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작성은 안 했고 연습생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오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회사 캐스팅이 됐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꿈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이유로. 근데 트레이닝비 지금까지 받은 걸 다 지불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는 사실은 웬만하면 계약서는 요새 다 쓰거든요, 연습생이. 근데 안 쓰는 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입증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비용을 만약에 그 연습생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지불한다는데 계약서가 없으니까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입증을 할 책임이 있는 건 그걸 주장하는 쪽이거든요. 단체 레슨을 받는 그런 연습생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엄청 막 집중적으로 하는 연습생이 아니라면 계약서 안 쓰는 경우 많거든요. 그 정도면 단체로 이제 거기서 이제 선별된 친구들을 계약하는 거니까 내가 선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부담한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일단 증거가. 그래서 기획사가 그걸 요구해도 기획사 입장에선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볍게 무시해주면 된다. 돈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요? 전화를 차단하면 된다고. 부당이득도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계약서라는 게 굉장히 두리뭉실하잖아요.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라고 했을 때 둘 다 성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서로 그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럴 때 존재하는 곳이 이제 법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송으로 원래는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그 중재를 해주는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중재를 받을 수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사실 내가 의무를 지는 쪽의 조항 같은 경우는 두리뭉실할수록 좋고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건 명확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계약 자체를 할 때 충분하게 좀 따져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법원을 가거나 중재해준 데를 가거나 이 방법밖에 없고 의외로 계약 조항을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 조항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는 보통 이 회사 측에서 계약서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어디서 퍼온 거. 그렇게 되면은 두리뭉실한 거는 누가 봐도 제3자의 시각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잘잘못 따져줄 수 있는 곳이? 법원 아니면은 뭐 법원까지 상사 가야 중재원. 근데 기본적으로요. 만약 연습생의 입장에서 내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두리뭉실한데 판사가 명확하게 그 문구를 해석을 못 하잖아요. 이거는 다르게 말을 하면은 회사가 딱 계약서를 줄 때 자기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도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돼 있고요. 자기들의 의무는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원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똑하게 표준 계약서랑 비교해보고 적어도 꼭 챙겨야 되는 거는 챙겨서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회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의뢰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만큼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의무가 무엇이냐? 그 의무가 무엇이냐. 그걸 해석해 주는 곳이 바로 법원이고 이제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어린 친구들이 법원 가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법원 말고 법원 가기 전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네이버에 변호사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변호사고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진료 비용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젊은 친구들이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근데 상담만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이거 어느 정도예요? 변호사님마다 천차만별인데 저렴한 곳은 1, 20만 원 정도는 그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 많은 경우 김상균 변호사 같은 거는 50도 받고 100도 받고 뭐 그런 사안이 복잡하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당 페이를 받는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노동력의 투입인데 사실 이 정도 연습생분들이 걱정하시고 궁금해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중요한데 얼마큼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판단받을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네이버 말씀드린 게 이런 거 이제 검증도 잘 되잖아요. 요새 사실은 여기서 이상한 변호사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소문 한번 잘못 나면 그냥 털리는 거예요. 전화해서 상담 비용 얼마인지 물어보시고 간단한 전화 상담 하면 변호사를 되니까. 찾으려면 그냥 뭐 검색하면 돼요? 네이버 치시면 변호사 치면은 쫙 있는데 그런데 하셔도 되고 기사 검색해서 뭐 연애 전문 변호사 이렇게 있잖아요. 연락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예. 1시간 정도면 되거든 보통 우리가 비용을 너무 과다하지 않다 싶으면 그 정도는 투자를 하시는 게 비교를 해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생각을 할 때 변호사한테도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상담을 받는 게 나은 게 그래야지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 지불 안 하고 슥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 상대방도 슥 답변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네, 그렇게밖에 안 돼요. 세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사실은 상담을 기초로 향후에 일어날 거를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꼭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그리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제 의사도 우리가 암에 걸린 게 의심이 된다거나 큰 질병이 있을 때 한 두세 군데 가보잖아요. 사실 변호사분들도 양심 있는 변호사분들은 소송 안 해야 될 건 하지 말라고. 그렇지. 사실 이거 법률 서비스라는 게 결국 사업 비즈니스거든요. 안 해도 될 것,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소송을 내가 어디 찾아가냐 소송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한두 군데 정도 똑같은 사안을 그렇게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회사랑 계약 후에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을 냈대요.
근데 거기서 그랬대요. 요즘은 계약금 받는 것이 위반이라고 그랬죠. 정말 역대급 개소리입니다. 계약금 진짜 누가 개소리를 내는가? 뭔 개소리야? 이 뭔 개소리야? 어디서 약을 팔아도 진짜. 아니 계약금을 회사 사정에 따라서 안 받고 앨범을 낼 수도 있겠죠. 양자가 합의가 됐다면 안 주는 사정이 있고 설명을 해주면 내가 이해를 할 것 같아. 내가 앨범을 내는데 우리 회사가 어렵고 그 대신에 이게 잘 되면 너 이렇게 향후에 어떻게 이렇게 앨범 수익이 얼마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요새는 계약금 받는 게 불법이라는 거 진짜 미친. 이거 너무 추잡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시원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아프게 돼서 현재 활동을 쉬고 있는데 계약 해지를 하면서 법적 싸움까지 해야 되는데 분쟁이 있으면 법적 싸움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 뭐 근데 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의리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뭐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아프다는 것을 뭐 정신과를 가거나 어디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기획사에도 보면 대충 알 거예요. 그냥 판례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연예 활동을 지속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계약 해지를 해줄 것이고 그게 안 될 것이면 재판 가야죠. 저는 약간 다르게 봅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정신적 질병이 오거나 육체적 질병이 오면 연예인이란 게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이제 움직이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 업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가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니게 돼서 한다면 합의 해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정신적인 질병이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 숨기고 나서 연습생을 했을 때는 사실 그 사람의 규칙사유인 거죠. 만약에 그 경우면은 책임을 회사에서 물을 수 있다고 보고요. 한 개 더 있겠다.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예를 들어가지고 연습 생활을 하면서 본인 자체가 되게 방탕한 생활을 한다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사고를 친다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정신적 문제가 그때 가서 생긴 것도 후배님 방금 말을 했던 것처럼 회사에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정말 좀 다른 상황이 되겠네요. 중국사에서 휴대폰을 가져가서 감시해요.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것도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고소라는 건 형사 고소인데 민사 소송이든 뭐 형사 고소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형사 고소는 없잖아요. 사생활 침해. 아니면 굳이 뭐 따지면 이걸 갔었을 때 남한테 온 문자 메시지를 회사에서 억지로 뭐 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망법 뭐 위반이라거나 뭐 아니면은 뭐 비밀 침해죄도 가능할 수도 남의 있고. 핸드폰을 가져가서 안에 보면은 그것도 범죄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뭐 너네 핸드폰 다 내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자체를 범죄라고 볼 수가 없는 동의를 게 해버린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그 특성에 맞는 제재가 있어요. 사실은 그 연습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자체가 불법이거나 그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그걸 연습생이 오케이 못하겠다 그럼 사실 그 친구는 거기 못 있는 겁니다. 나가야죠. 근데 이제 핸드폰을 이제 수거를 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본다거나 그건 불법입니다. 아 내용을 보면 불법이다.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쑥 봐서 이제 다 검증을 한 거는 원칙적으로는 그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근데 동의하면 위반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회사랑 안녕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고소할 필요 없이 휴대폰 받아서 나오는 거죠 뭐 그건. 그러니까 그 법률적 행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소로 부추기는 변호사 막 고소해요. 이거 어떻게 참고 있어 하는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깔끔하게 안녕을 고하고 다시는 안 보면 되는 거고 굳이 이렇게 고소까지 가시는 건 권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저는 사실 제가 현직 변호사로서 저도 뭐 수많은 계약서를 많이 봐서 계약서 직접 제가 작성하기도 하고 저도 고객들 가운데서 아이돌 고객들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일단 내 이름을 서명하고 거기다 어떤 이 계약서 같은 처분 문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내가 거기에 귀속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 가서 서로 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또 재판까지 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함부로 사인하지 말자.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약서를 찍고 나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찍기 사실 전에. 되게 중요한 계약이잖아요. 이건 연습생한테. 그래서 이제 계약서가 그쪽에 제시한 게 있으면 이걸 해서 검토를 받고 혹시 이런 계약서는 어떤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사전에 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검토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나중에 그 실제로 소송을 가거나 그래야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 기본적으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딱 검토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 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다고 꼭 저희한테 받으러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 의외로 바쁩니다, 저희 둘이. 저 찾아오세요. 아니 그럴 거면 저를 찾아야지 그렇게.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많은 정보들을 주셨어요. 변호사님들께서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계시니까 킴킴 변호사 채널 꼭 저희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꼭 구독! 네,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진짜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저희는 뭐 그냥 모기 유튜버죠. 사회에 문제 생기면 일단 왜 그 채널의 소유권 절반은 내 건데 그렇게 함부로 정의하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품격 법방. 아니 법방 아니고 품격
법방 김 변호사 채널 꼭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부탁합니다. 웨하스 화이팅! 웨이님 화이팅!